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무릎 관절염 수술법 찾는 법, 이래서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대개는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무릎 환자분들 중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많은 환자분들이 대개 이제 어떤 수술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고, 다른 병원에서 이게 무슨 수술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수술인지 잘 모르고, 나한테는 이거 말고 다른 수술은 없나? 약간 수술 아니고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요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 말미에 시간이나 이런 걸 봐서 한번 답변을 해드려 볼게요.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이 마지막 단계,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해야 되나요? 젊은 사람들도 절골술을 해야 하나요? 연골 재생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의 어쨌든 핵심은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만 해도 여러 시간을 얘기하고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최근에 무릎 관절염 수술 이런 데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던 거, 인공관절 수술이냐 절골술이냐, 이렇게 대개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 요 정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릎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면 무릎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무릎이라는 녀석이 진짜 사실 옷 입고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무릎 위에 아래 뼈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무릎에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려면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가 있는데 뼈 두 개가 있다라는 건 대부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건 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라는 녀석이 한 2, 3mm 정도로 얇게 이렇게 하얗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물 같은 이런 윤활액이 이렇게 차 있고, 그걸 싸고 있는 수많은 인대, 사실 이렇게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고 쉽게 잘 그려두신 거고, 요건 이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우려는 거고, 이 사이에 전방 십자인대도 있고 후방 십자인대도 있고 연골판도 있고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양만 본다고 하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염이나 무릎 관절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상태가 관절염인가? 이 연골이 조금 다르면 그걸 관절염으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걸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이러는데,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나고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연골이 상해서 이 사이 공간이 줄어드는 거. 이건 정상, 요 사이 공간이 줄어든 게 퇴행성 관절염. 이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관절염이라는 건 무릎 전체가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환자분들 염증 이러면 큰일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사람 몸에 통증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염증 반응은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염증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가령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이렇게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해서 관절 연골이 상해서 사이 공간이 내려앉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염 뭔가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치료받으시는 게, 사실은 요즘 의원이나 이런 병원이나 통증 치료해주는 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주사를 안 맞고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병원을 한번 들렸다 오시거나 이랬을 때, 그 주사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가령 저한테 한 10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 중에 수술하실 분들은 한두 분이고, 나머지 7, 8분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등 여러 가지를 저도 하기 때문에 주사가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주사를 그렇다고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사를 한두 번 정도 맞으셔서, 나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낼 만한데, 그러면 주사가 맞는 치료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사 치료도 해보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지내보셔도 되는데, 내가 A라는 주사를 맞았어. 근데 이게 한 달도 안 가서 다시 아파져. 이번엔 B 주사, 또 한 달, C 주사, 한 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주사만 맞아서 지내는 거는 옳지 않고요. 그런 주사 다음 단계,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수술만 해도 사실은 이 왼쪽은 우리가 흔히 제일 간단하게 시술처럼 할 수 있는 수술들인데요.
뭐 연골판 절제술, 연골판 봉합술, 미세 천공술, 자가골 연골 이식술, 뭐 줄기세포 배양 및 이식술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렸었고 저쪽은 아무래도 한 60세 이전, 50대 이전 이렇게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짜 관절염 한 3기, 4기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수술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무릎 절골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뭐 내가 무릎이 많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 방송을 보시겠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수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는 많이 상하셔서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두 가지 절골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수술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도대체 그러면은 뭐 절골술 다음이 인공관절 수술인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는 이게 맞을 것 같다 저게 맞을 것 같다 이거를 뭐 결정하셔서 이게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이게 우리가 홈쇼핑 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쭉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수술이 무슨 산수 계산처럼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2는 4, 딱 떨어지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분한테는 이분한테는 절골술이 더 맞을 의학적으로 봐선 맞을 것 같은데 활동하시는 거나 몸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관절 수술이 더 맞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AI한테 물어봐도 답을 딱 못 내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바랑 어떻게 나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의사분들도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해드린다. 요거를 알고 계시라고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절골술이 뭔지 알고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인공관절은 쉽죠. 인공관절은 주변에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인공관절 환자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한 10분 정도 있다고 치면 이 절골술이라는 건 열에 하나 정도 10분에 한 분 정도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골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절골술이라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절골, 뼈를 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살짝 금을 내는 겁니다. 금을 낸 다음에 이걸 살짝 벌려가지고 이 쇠판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뼈 모양을 약간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붙었던 연골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한쪽 수술하시고 반대쪽 수술하셨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개는 관절염이나 이런 게 심해지면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일자로 펴주는 게 되면 체중 이동 중심이 무릎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통증도 완화되고 모양도 나아지고 이래서 관절염의 진행을 좀 늦추고 일상생활 생활을 조금 더 오래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개는 40대에서 60대 조기 관절염이 한쪽에만 안쪽 관절면에만 있을 때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수술이 몇 밀리를 어떻게 늘리고 막 이런 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지금 요 그림 그냥 제가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렇게 다리가 휘어서 이 보면 가운데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오다리로 좀 휘어 있는 모습인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서 모양을 예쁘게 하려는 수술은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안쪽에 체중 중심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옮겨 놓으면 바깥쪽으로 체중 중심이 떨어지면서 통증이나 이런 걸 완화할 목적으로 모양이 예뻐지는 건 덤이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절골술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이 내 무릎에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을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교정의과는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휘어서 한 50년, 60년에 걸쳐서 처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났겠죠. 점점 휘어서 60년이 됐어요. 이 녀석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이제 또 60년을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전체 축을 바꿔놓은 것 뿐이지 안에 연골을 새로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니고 인대를 새로 만들어 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뭐 평균 되게 10년, 길게 보면 한 15년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걸로 이게 뭐 한두 명 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술이 시작된 것도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이 롱텀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대개는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걸 하고 나서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자기 무릎으로 잘 쓰시는 분들이 열에 한 7 정도는 된다.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점점점 진행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이거 어차피 인공관절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인공관절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5, 60대 좀 아직 인공관절 하기에는 조금 빠르거나 이런 시기에 주로 이 절골수다 이런 걸 좀 많이 쓰고요. 이게 또 아주 바깥쪽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인공관절에 비해서 좋은 점은 어쨌든 자기 무릎을 쓰는 겁니다. 축만 돌려놓는 거지,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무릎 안에 뭔가 대단하게 뭘 막 바깥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모양, 자기 무릎에 축만 살짝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자기 무릎, 아무리 지금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래도 인공관절을 싹 집어넣으면 무릎이 짠 하고 정상이 되진 않습니다. 뭔가 불편감도 있고 불안하시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절골술은 그런 게 없다라는 측면, 자기 몸으로 쓰고 모양만 살짝 돌려놓는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결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분도 이제 60대,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 수술하셨던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도 6개월 전, 이분도 이제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다리처럼 이렇게 휘셨죠.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이걸 보시고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막 이렇기는 한데 이분 너무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몇 군데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그냥 한번 해라. 60대 중반이 조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관절을 해도 이상할 거 없는 정도의 무릎이긴 한데, 환자분은 지금 뭐 우리가 의학적인 결정만으로 짝 1 더하기는 2 이렇게 딱 얘기해 드리면 좋을 텐데, 이분의 니즈는 나는 아직은 인공관절 같이 그런 막 인공적인 뭔가를 집어넣는 건 싫고 다리 휜 것만 좀 바로잡아주고 덜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분한테 딱 맞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안쪽으로 체중 중심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금을 내서 벌려서 맞췄더니 지금은 일자로 되고 안쪽도 더 진행 안 해서 그냥 그대로 잘 쓰고 계시는 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절골수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인공관절. 그럼 인공관절은 뭐냐? 절골술은 이제는 이해하셨죠? 절골술은 뭔가 금을 내서 축만 돌려놓는 겁니다. 무릎 안에다가 뭘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집어넣냐? 이 녀석은 뼈가 고정될 때까지 임시로 유지를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빼고 나면 이렇게 자기 무릎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절골수라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에 비해서 이게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은 사람 무릎에 뭔가 인공적인 거를 넣는 겁니다. 넣어서 이거는 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인공관절은 이 결국에는 뭐 아직까지도 정형외과 영역에서 제일 결과가 좋고 제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인공관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마지막 단계, 관절염 마지막 단계가 됐고 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변형도 심하고 이래서 뭐 다른 치료나 이런 데 반응을 안 하실 때, 요럴 때 인공관절을 끼는 거고요. 이게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건 진짜 막 무릎을, 뼈를 이 위에를 잘라내고 아래를 잘라내서 여기다 새로운 기계를 짠 하고 심어넣나 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공관절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지금 로봇이다 뭐다 방법은 여러 개 나왔지만, 그건 뭐 로봇을 좀 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 뭐 내비게이션을 한다든지 수술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론은 결국에는 무릎 안에다가 약간 위아래다가 껍데기를 씌우는 겁니다. 껍데기. 이 위아래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뼈랑 뼈 사이에 위에 뼈 아래 뼈를 다 없애놓고 나서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에도 모자를 씌우고 아래도 모자를 씌우고 모자랑 모자 사이에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서 이 녀석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다리 모양의 변화는 절골술보다는 인공관절이 더 드라마틱하죠.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이러셨다고 하면 수술 끝나고 나면 진짜로 예쁜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양이 핵심이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 모자, 아래 모자처럼 이 모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인공관절이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트레이닝 받고 이럴 때만 해도 이게 뭐 한 10년, 15년 지나면 수술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 마모가 좀 빨리 되거나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기계나 이런 물성들이 더 좋아져서 그런지 뭐 20년, 30년 데이터들도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막 내 나이가 지금 뭐 몇 살이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본인이 얼마나 통증이 있고 본인 일상생활의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침을 정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은 절골술은 뭐 수술 자체만 놓고 따지면 30분 이내에 끝날 거고, 인공관절도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서 뭐 30분, 1시간 이내에 뭐 우리가 결국 수술을 할 때 생각하는 게 이 피부를 째서 마지막에 피부를 꼬매는 것까지 이 타임을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절골수보다는 인공관절은 조금 더 많이 째고 안에 조직도 많이 째기 때문에 다 꼬매는 것까지 하면 아무래도 인공관절 쪽이 조금 더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인공관절 하셨던 분. 이분은 이제 아까 분이랑 다르게 70대 정도 되셨고, 이분도 이제 한 5년 전부터 계속 아팠는데 주사 맞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신 건데, 이분은 보면 안쪽이 완전히 이렇게 있죠. 요렇게 완전히 닿아버리고 바깥쪽은 괜찮아서, 이분도 그렇다고 절골술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굳이 지금 막 이렇게 지내시는 걸 봐서는 절골술보다는 인공관절로 바꿔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공관절로 한쪽만 하신 건 아니고 양쪽 다 안쪽이 상해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이 요약본이죠, 요약본. 두 가지를 어느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령 내가 수술을 권유받긴 했는데, 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절대적인 원칙 70대를 딱 커트라인으로 71세는 인공관절, 69세는 뭐 절골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전체적인 성향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70대 초반 되시는 분 중에도 절골술 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사실 요즘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와, 이분은 60대 후반이신가? 뭐 이렇게 보는데 이 실제 나이나 이런 걸 보면 80대신 분들도 있고, 진짜 이분은 한 7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면 50 몇 세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이건 진짜로 이 나이는 이제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리를 하셨고 얼마나 쓰셨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객관적인 생물학적 나이랑은 완전히 별개 문제로 지금 나타나는 이런 나이들은 굉장히 다르신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얘기할 때 70대 이상에서는 절골술보다는 인공관절을 더 많이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5, 60대에 인공관절을 안 하고 절골술을 해서 자기 관절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려는 이유는 한 70세, 80대 정도 됐을 때 절골술 하고 나서 10대, 20대 지나서 그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한 번만 하면 되지만, 5, 60대에 만약에 인공관절을 좀 섣불리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한 70대, 80대 정도 되면 두 번째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공관절이 대부분 평균 95점을 얻어낸다고 하면 두 번째 인공관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해도 아마 한 80점, 한 95점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가급적이면 한 번이면 좋겠고, 그래서 대개는 70대 이상에서는 인공관절을 조금 더 권유드리고 5, 60대에서는 절골술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골이 또 어느 정도나 얼마나 상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골이 만약에 안쪽, 바깥쪽 양쪽이 다 상했다. 여기서 안쪽 바깥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분처럼 이렇게 안쪽이 이쪽이고요, 바깥쪽이 이쪽입니다. 이분도 이 안쪽이 주로 많이 상했고 바깥쪽도 좀 상했던 분인데, 무릎을 반으로 나눠서 안쪽, 바깥쪽 이렇게 연골을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안쪽, 바깥쪽이 다 상했어, 그리고 연골이 거의 많이 상했어, 그러면 인공관절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바깥쪽은 조금 남아있고 안쪽만 상했다, 그렇다고 하면 절골술을 해서 다리 모양을 맞춰주는 수술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가 얼마나 틀어졌냐, 이것도 좋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한 15도 미만 이 정도로 다리가 휘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골술도 경과도 좋고, 가령 이게 요만큼 휘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펴놓기 위해서는 뼈에다 금을 내야 되는 그 범위수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뼈도 빨리 붙고 수술도 쉽고 하고 나서 환자분들 덜 아파하세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 많이 휘었어, 이렇게 휘었어. 이러면 이 녀석을 똑바로 해놓으려면 뼈에다 금을 내고 얘를 더 많이 벌려야 되거든요. 많이 벌려야 되면 뼈가 붙어 들어오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뿐더러 다리 모양이 아무래도 뭐 자기가 벌써 한 60년, 70년을 써왔던 무릎인데 이 축이 갑자기 확 틀려지면 이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근육이나 이런 데도 많이 아파하시고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고, 이래서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그냥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이나 데이터에다 나오는 15도 이상인 분이랑 15도 이하인 분들이랑 데이터를 한 10년 정도를 쭉 놓고 봤더니, 그래도 좀 덜 벌린 15도 미만이 결과가 더 낫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저는 사실은 앞에 이런 의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자기가 무릎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쓰고 있고 본인의 니즈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은데, 활동량이 많고 무릎을 많이 쓰시고 뭔가 많이 하고 싶어 하셔. 그런 분들한테는 인공관절은 드라마틱하게 안 아파집니다. 확 좋아지긴 하는데 관절에 이게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 좀 많은 걸 하거나 이런 거에서는 일상적인 생활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운동을 좀 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동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자기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인공관절 하시고 나서도 나는 진짜로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골프 치고 등산하고 난 다 하는데 난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확률적으로 좀 적다는 거죠. 절골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무릎을 그대로 보존한 거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하고 싶은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데,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통증이 없어지는 건 더 깨끗하게 없어지지만 이게 아무래도 활동에 조금 제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수술을 결정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지금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생활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일하거나 이런 게 어떤 게 더 하는지, 뭐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사무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지, 요런 여러 가지 변수. 그래서 이게 뭐 진짜로 산수처럼 딱 숫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벌써 제가 지금 뭐 다 언급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들만 놓고 봐도 유사가 어떤 분은 요런 면에서는 인공관절이 더 맞고 요런 면에서는 절골술이 더 맞고 어느 쪽일지 굉장히 선택이 좀 애매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답이 정해져서 나 저 선생님한테 갔더니 저쪽 선생님은 무조건 인공관절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가서는 왜 절골술하라고 하는 거죠? 라고 얘가 의견이 분명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갈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나는 인공관절이 정답인데 왜 저한테 절골술 하라고 하는 거죠? 왜 틀린 답을 가르쳐 주셨죠?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담당 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인공관절보다는 절골술을 해서 조금 더 쓰시는 게 환자분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봐서 낫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럴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여러 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정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면 요 무릎 절골술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이는 조금 젊은 쪽이 절골술 쪽, 관절염도 조금 덜한 쪽, 다리 변형도 조금 덜한 쪽, 그리고 많이 쓰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이래야 되면 아무래도 이쪽 절골술 쪽으로 택하는 게 맞고, 그 이외 반대쪽이라고 하면 인공관절,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 편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일반인분들이 막 이것저것 변수를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드실 거고,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한번 보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